오늘 사실은 조금 매우 불만족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왜 국내 증시만 유독 그렇게 약한지, 일단은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찌됐든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방어력을 가져가고 강한 그 흐름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그러면 뭐 충분하고 훌륭한 거죠. 자, 일단 내일장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할지, 내일장 공략주는 또 뭐가 될지,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보시고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글쎄요, 시장의 그 니케이도 강하고 미국도 강하고 우리도 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약하고 미국은 강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약한 그 기준에 미국이 강하고 유럽이 강하고 일본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약하다는 이유로 그 핑계거리를 또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도 뭐 안 좋지 않냐? 뭐 안 좋기는 뭐가 안 좋아, 개뿔이나. 무지하게 좋은데 지금 글로벌 시장은. 자, 그래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또 빨개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오늘도 일단은 어찌됐건 뻘겋습니다. 그 뻘건 가운데서 기술주들의 흐름, 그 영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술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쓸런지, 그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쓴다? 그거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 당장 내일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2주 고가 돌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돌파되는 시점에서부터 일단은 시장은 2600, 2700까지는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때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52주 신고가에 딱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52주 신고가 73,600원. 거기에 딱 멈춰져 있어요. 그 딱 멈춰져 있고 그 고점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신고가 52주 신고가야 하면서 변동성의 확장이 연출이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52주 고가를 하이닉스는 12만 9천 원 52주 고가를 넘기고 지난 월요일 날 13만 4,600원 그 고점까지 싹 들어 올렸던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도 뭐 최고점 대비해서 참 말 같지도 않게 막판에 또 이제 눌려버리는 흐름이 있지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추세고, 삼성전자가 뭐 어제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고점을 뚫을 수 있냐라는 기준은 무조건 뚫는다라는 게 옳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드리고, 내일장에는 거래가 매집은 돼 있는데 뭐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어서 못 움직이는 쪽, 그쪽은 삼성전자 고점 돌파 이후의 흐름으로 한번 기대하면서 신규적으로 지금 순환성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순환성의 흐름에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을 한번 설정해서 놓고 봐보자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쪽이 될지를.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도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도 뭐 교육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고용은 일단 뭐 들여다볼 시간이 되면 들여다보겠는데 오늘 눌려서의 흐름이 아니라 거래가 이제 둔화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메이드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자, 일단 현재 기준에서 다시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네이버에서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이렇게 윤정두 검색을 하시면 이런 공식 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떠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옆에 보면 유튜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교육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교육 기준, 그 다음에 종목의 기준, 전략 이런 부분들 싹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일단 어찌됐든 홈페이지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저 부분이 안 먹히네요 지금. 일단 뭐 내일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을 때 빠르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지금 매우 좋은 긍정적인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목분들의 기준에서도 이런 종목 수익 범위 다 여러분들 걸로 챙겨가셔야죠.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오늘 뭐 힘이 닿는 데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저도 벅차긴 한데 힘이 닿는 데까지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한번 먼저 볼게요. 뭐 일단 지금 뭐 실시간 기준에서 한번 보고 지금 어때요? 유럽이나 다우지수나 이런 쪽의 기준이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 정도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3,200포인트 위쪽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럽 쪽의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부터 윤정두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유럽이 휘청거릴 수는 있다. 근데 유럽이 이제 휘청거릴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유럽이 잠깐 반짝 그렇게 해서 22년 3월 달에 한 달에 10%, 일주일에 5%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확장된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결론은 올해 5월, 6월, 7월 요 사이에 영국의 FTSE 그리고 프랑스 까크, 독일의 닥스 이런 쪽의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을 해요. 얼마나 땡큐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엔화의 영향도 있죠. 엔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본 증시의 환산 비율을 달러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엔화가 약세를 띠는 거죠. 달러 인덱스 중에서 6개 통화 중에 유럽이나 파운드와 대비해서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엔화를 제외한 뭐 캐나다 달러나 스위스 프랑 이런 거 뭐 건드려 봐야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대비해서 미국 달러 강세를 띠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니케이 엔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뭐 일본이 무슨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헛소리들을 해요. 헛소리들이죠.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뛰어넘고 34년 만에 최고점을 뛰어넘고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쭉 뻗어 올라서 3,600포인트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본이 지금 뭐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제 증시가 강세를 띠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달러화로 이제 환산해서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엔화 약세 때문에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높여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증시가 높여져 있어도 달러 환산 지수로 따지면은 제한적인 거죠. 엔화 약세의 기준을 감안했을 때. 어찌됐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또 드리도록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놓고 보실 때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만 연동이 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옳다. 그건 진짜입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뭐 30분 지났는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뭐 한 0.2% 강세예요.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초강세죠, 초강세. 알파벳과 함께 반도체 기준에서 AI 반도체 기준에서 GPU 부분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진입하겠다. 그래서 IM300X까지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알파벳이 6% 폭등, AMD가 지금 10% 가까운 폭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AMD의 시가총액은 10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에 반해서 이제 알파벳의 기준이 시가총액이 지금 3위입니다. 애플, 그 다음에 MS, 알파벳. 그리고 메타의 경우도 지금 뭐 마찬가지죠. 시가총액이 6이에요. 6인데 이제 이쪽도 클라우드 서버,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입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흐름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테슬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테슬라는 막말로 개뿔 재는 시가총액이요. 지금 올해 10위 밖에까지 밀려져 있다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위까지 끌어올려졌었어요. 미국 시장 기준에. 근데 개뿔 지금 8위로 밀렸습니다. 8위. 아니 그러니까 밀려 떨어지는 애를 왜 자꾸 보냐 이거야. 우리는 테슬라든 2차 전지든 제약바이오든 뭐 로봇이든 전부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뭐 우리 종목이니까 괜찮고 성장성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뭐 수주를 얼마를 받다 왔든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 주가가 움직이길 바라려면 거래대금이 터지든가 매집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자체도. 그러니까 제발 좀 꿈을 깨시라는 거예요. 그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 때문에 또 선대인이 이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지 마시고 시장을 명확하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어때요? 지금 시가총액 5위인 엔비디아가 미친 듯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을 다 이해를 하셔야 뭐 좀 이따 삼성전자를 얘기하든 어느 부분을 얘기하든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야만 이해가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쪽에 와서 제대로 다 들여다 볼 건데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01% 밀려 있어요. 지금 0.08 밀려 있으니까 이제 뭐 1.09%뭐 이렇게 밀려 있는 거겠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위치가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대치예요. 종가상 월봉의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월봉의 종가상의 흐름이 아닌 사상 최대치 터치해 준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1% 돌리면 돌려지는 위치가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다우지수 요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 3,400포인트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3,400포인트 수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그 다음 또 넘기고 갭상승의 흐름이라 하방 대비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목표주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여기까지를 열어놓는 거잖아요. 윤정두가 교육해드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는 거는. 계속 치고 갈 수 있다는 힘의 강도가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냥 툭 건들고 넘기는 게 아니라 갭으로 들어 올려서 넘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때 한번 출렁거린 거예요. 그 다음 흐름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조정에 연동된 거고 이게 어마무시한 변동성이었는데 뭐 한 달 바로 제자리를 돌렸었죠. 그리고 이 출렁거림을 아시아나 미국 쪽에서 전혀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 어찌됐든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까크 그리고 영국의 FTSE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라고 그래도 못 찾더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다 사상 최대치 고점. 와 끝내줘. 니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부터 계속 올라가 있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딱 하나. 어떤 거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비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이격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만 유동성이 더 풀려 있던 거죠, 사실. 미국 증시만. 그래서 미국 증시만 이렇게 이격이 좀 있었어요. 변동률에 대해서. 여기를 스타트로 잡았을 때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12월이 2006년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아서 유동성을 이제 축소시켜주는 그런 흐름.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무너지죠. 특히 이제 이런 때 코로나19 때 그렇게 되면서 제로 금리로 다시 내리면서 시장 무너지고 제로 금리가 형성되고 부양책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다이렉트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락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진짜 방송국에 종사한다는 친구들조차도 뭐 6년 차나 이런 애들도 소형 잡주만 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 몰라요, 아예. 뭐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애들은 안 하고.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말장난해도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야, 이거 뻥을 쳐도 그냥 뭐 작가도 몰라, PD도 몰라, 시청자분들도 몰라.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 잘하냐가 돼버린 거야. 이쪽 케이블 TV가.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러한 그 비교 차트 하나만 놓고 보셔도 되는데 어느 시기에서 어떻게 잡느냐의 기준 이런 거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비교 차트를 또 보여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해석도 안 해주고 우리나라 지수 오늘처럼 조정받으면 글로벌 시장에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문제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이격이 발생된 게 없었죠. 미국장 빼고 나면. 이러한 이격은 처음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된다. 왜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었냐? 또 명확하게는 저도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흔히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안녕하세요 박순옥 선생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못 움직이는 상황.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다우지수 보니까 1% 눌려 있는 거잖아요. 이 자락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얼마? 3,600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캔들인데 우리나라는 캔들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남들 다 사상 최대치 올라갈 때 우리는 이만큼이 비어져 있는 거야. 3,300 대비 지금 800포인트가 밑에 있죠. 근데 저거 3,300포인트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주 콧방귀를 끼셔버린단 말이야. 정신 나갔다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수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종목이 움직여야 지수가 가죠. 근데 대형주 시가총액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그냥 대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중형주는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이 중형주입니다. 소형주는 그 이외에 301위부터가 소형주예요.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보면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우리 대형주가 기준이 뭔지는 알고 얘기해요. 그 대형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100종목이 80%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22.5%, 하이닉스가 5%, 둘이 합쳐서 28%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7.5 정도.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2차 전지가 하방을 잡고 걔네들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 규모에서 안 밀려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17.6, 하이닉스 3.9죠. 이건 전체 시장. 코스피만 딱 놓고 띄어서 보면은 22.4, 4.9. 이제 자력으로 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넘길 수 있는 위치. 당연히 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넘겨져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LG엔솔은 92년부터 배터리 사업한 LG화학에서 자회사도 아니고 하나의 사업 부서로 있었잖아요. 물적 분할 이번에 하기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은요. 2020년도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민주당 자체가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의 예전은 신재생에너지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것을 뜬금없이 전기차의 지원책으로 가서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논하는 에코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배터리 3사가 날아간 겁니다.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들이 350%에서 500% 올라와요. 시가총액이 7위였던 LG화학이 3위까지 올라와요. 그 엄청난 350에서 500%의 수익 범위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삼성 SDI가 언제부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2020년도에 10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정책의 힘, 테슬라가 16배까지 오를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을 전 세계가 다 뿌려주고 미국이 뿌려주고 지금은 보조금 다 없어졌죠. 보조금이 없는 전기차가 예상만큼 팔려요? 안 팔립니다. 열심히 많이 팔릴 때 긍정적 전망치 그 전망치 대비해서도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업황이 안 좋은데 그 이상으로 고평가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결론적으로 92년 이후에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나온 거는 2020년이 처음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서 이 LG엔솔의 이렇게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실적은 LG엔솔이 예상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거 예상치 하회됩니다. 하회돼요.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LG엔솔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반기에 전기차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친환경 정책에 그 눈치를 보고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전 세계가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뿌려줄 때 그 형평성 어긋나는 거잖아. 왜 전기차만 보조금 줘? 환경 문제 때문에? 근데 공화당은 지금 전혀 지금의 문제를 환경이 문제가 된다. 지금의 정책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찌됐든 민주당의 경우는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공화당 쪽은 전통 에너지 쪽에서 받고요.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받아왔어요. 근데 그걸 자동차까지 늘려놓은 거지.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납니다.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놓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를 전쟁에 활용을 하고 잘 받지? 끝내주지? 자, 한국 사가. 그렇게 해서 방산업체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원유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요. 지금의 기준의 환경 문제가 공화당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미국 자원을 개발해서 외국에
의존하는 범위를 조금은 줄이고 어차피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료 WTI는 단 한 방울도 세계로 수출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생산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해서 오히려 원유를 갖다 씁니다. 예? 그런 국가예요. 근데 전통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환경청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그게 이제 공화당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논리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뭐 2차 전지가 좋다 안 좋다 그 개념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을 월등히 넘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 개선폭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나옵니다. 어차피 반도체도 기초 소재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사용되는 부분의 부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 전 의장, 지금의 미국 재무장관께서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다,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표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낮춰서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살을 피우는 쪽 일부 소수 의견이 야 금리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힘드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금리 좀 낮춰줘. 어리광 부리는 거야. 정부가 볼 때는 금융당국이 볼 때는 야 지금 금리에서 멀쩡한데? 아니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니들 다 죽어봐라고 금리 막 올립니까? 아니야. 시장이 왜 이렇게 랠리가 나와요? 미국, 유럽, 일본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가 왜 나오냐고. 경기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체감 온도가 안 좋은 거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맨날 얘기했어. 용돈 주면서 우리나라 87, 88, 89 수출 두 자릿수 성장 3개년도 연속 무역 수지까지 좋아지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후광을 받아서 그럴 때도 용돈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 아이 올림픽에 하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 있고 지표상으로 그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길 때가 그때인데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도 한 얘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거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까 이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1등이 되겠다 생각하면 큰 착오죠. 지금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 전망치 규모는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세 번째예요. 2017년도 53조까지 올라왔어요. 연말 예상치가 2016년도 연말 예상치가 2017년 실적이 30조였어요. 영업이익. 그게 53조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때 2017년도에 순이익이 10조, 18년도에 15조 나왔는데 지금 전망치가 10조예요. 근데 이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불과 1, 2개월 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1, 2개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2개월 만에 전망치가 20%씩 막 올라와 버려요. 1, 2개월 만에 전망치가 무섭지 않아요? 000660 코드 번호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전엔 코드 번호까지 다 외웠었어. 윤정부가. 컨센서스 보시면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흐름 놓고 보겠습니다. 연간 단위의 2025년도에 대한 전망치.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25년치 택도 없어. 한미반도체만 해도 전망치 부분 네 군데뿐이 안 나오던가. 한미반도체가 뭔가. 하여간에 몇 군데 안 나오는 업체들은 내년 전망치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뭐 두세 군데서 전망치 내놔봐야 한 명이 뭐 무조건 좋아요 해버리면은 왜곡된 전망치잖아. 근데 이렇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대형주들은요. 수십 군데에서 전망치가 나오고 그 평균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25년까지 다 내놓고 보고 있어요. 전망치를.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25년도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이 3개월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3개월 전이라 사실상은 이게 1개월, 3개월로 나오잖아요. 2개월이 채 안 되는 거예요. 2개월이 채 안 되는 전에 얼마? 8조 8천억. 8조 8천억에서 얼마 늘어난 거예요? 1조 6천억이 늘어난다고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약 20% 증가한다고. 두 달 만에 20% 증가한다고. 분기에 한 번씩 최소 10%씩만 증가한다고 전망치가 나와버리면요. 순이익 부분이 분기에 한 번씩. 그러면은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5조가 달성이 돼요. 그 15조면은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는 우후죽순 나오는 보고서가 아니라 또 방송 나와서 HBM 뭐 공급 가행 될 수 있어요. 헛소리 하는 거. 또 그러면은요 일단은 디바이스 AI 쪽을 보는 게 나을 거. 다 똑같은 거야. 다 반도체 다 똑같은 거야. DDR5든 HBM이든 또 낸드까지도 업황이 지금 좋으냐 기초 소재로 분류가 되는데 그게 나간다는 거는 업황이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준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와주는 종목, 그 업체, 그리고 그 근거, 타당성. 제가 볼 때는 우리가 7월 말까지 2차 전지 다 했잖아요, 매매. 갑자기 뭐 배반 때리고 배신 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정책적으로 지금 보조금 자체도 안 나오고 힘겨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뭐 수주가 뭐 얼마. 다 필요 없어. 수주 40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5년 동안에 40조.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삼성 SDI로부터 받은 거 맞죠? 얘도 지금 시가총액 29조도 안 하는 애가 무슨 40조 발주를 하고. 거기 써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환율 동향과 업황 동향에 따라서 계약 금액은 바뀔 수 있다. 납품을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5개년치의 수주 공시가 나왔다고 그게 무슨 뭐 엄청난 거 있냐? 선대인 이 정신 나가는 양반은 유럽 쪽에서도 몇십 조가 들어올 거고 그거 다 알고 있어. 누구나가.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다 죽여놓고 핑계댈 거 없으니까 공매도 핑계대고 2차 전지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업인데 왜 얘네 나 진짜 걔네들 걔네들 얘기하기도 싫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셔야 돼. 수익을.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애국심에 불타오르시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하여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들 자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보는 거지 무슨 뭐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올해 시장 15%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 얼마요? 33%, 34% 올라와 있어요. 얘 얼마요? 80%. 오늘따라 왜 윤정두가 악을 쓰고 얘기하느냐? 오늘 시장 0.97%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 뭐예요? 아무도 얘기 못하죠. 양도세 때문에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빠졌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 예를 들면 내일 같은 날 폭등으로 다시 반전할 수 있어. 만기일이면 뭐 무조건 주가가 못 가. 말같이 따는 소리 하고 있어. 만기일날 그럼 맨날 푹 때리면 되게? 응? 두 번째 기준은 니케이도 강세를 띠고 아까 보신 글로벌 증시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 1%, 우리나라 지수 한 사람은 3,200포인트, 다른 나라는요 3,300, 3,400, 3,600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1% 빠지는데 그거 왜 빠졌냐 이러면 지금 미국이 뭔 미국이야. 미국은 초강세라니까. 그러면 지수가 돌려질 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을 보란 말이에요. 가장 강한 애들. 미국의 시가총액 10위까지 한번 보세요. 그중에 6위까지만 보면 되는데 7위까지 그냥 보여줄게. 6위까지만 봐도 되는데 7위까지 그냥 보여줄게. CPI 저거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되니까 얘기 안 할래. 아무 문제 없어요. CPI. 한마디만 해줄까? 항상 CPI, PPI 그림 그려줄 때 초록색깔 박스 그려드렸죠. 저게 뭐냐면 뭐 안 보이시면 나중에 다시 보세요. 뭐 이 큰 그림으로 해드릴까? 이게 뭐냐면요. CPI, PPI가 22년도 1월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CPI, PPI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CPI, PPI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물가지수란 말이야. 소비자 또 PPI는 생산자. 이렇게 폭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시장 박살 나야지. 그잖아요. 근데 나스닥은요 21년 11월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요. 그리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22년도 1월달 여기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아니 CPI, PPI가 문제가 되는 거라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렇게 폭등 나올 때 이런 각도로 폭등 나올 때 미국장 폭락이 나왔어야지. 어떻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서 올라온 인플레이션이고 그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날라갔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다라고 인상한다. 급격히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던 부분이 꺾였죠. 아니, 꺾이면 이제 안정화되니까 땡큐한 거지. 지금 완전히 안정화돼 있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라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냐고. 윤정도 혼자 보고만 있으면 돼. 비이성적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응? 이 문제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까를 얘기하는 건데 급격히 금리 올리는 만큼 급격히 잡아줬어요. 근데 이때 시장 붕괴됐잖아. 언제까지? 2022년 9월 말, 10월 초. 아니 시장이 언제까지 조정을 받았고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 바닥 찍은 건 9월 말 10월이니까 똑같이 바닥 찍고 똑같이 돌려. 우리나라까지도. 그때 CPI, PPI는 여기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어. 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에 계실 거면은 지금 다 팔아서 네 좋게 얘기해서 여러분 시장 빠지는 거 힘드세요? 힘드시죠? 그러면 주식 전량 정리해서 현금 갖고 계시고요. 진짜 어떤 종목이든 돌 던져서 맞는 종목 그 어느 종목을 사도 다 올라가는 장 그런 장이 도래되면 그때 오세요. 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상 시장의 강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윤정도 말 들으시고 이 당시에 가장 크게 뭐라 했던 게 CPI, PPI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는 아무 찍소리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거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조 달러를 경기부양책으로 뿌리는데 그 돈을 뿌리는데 이때 긴축할 수 있었냐고. 원래 여기서 긴축을 했어야 되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어? 물가지수 2% 잡겠다라고 공약을 해놨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해도 돈 뿌리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돈 무지하게 뿌렸을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똑같은 수준이에요. 정부가 돈 뿌리는데 긴축해? 그때만 해도 옐런 의장과 파월 의장과 옐런 전 의장 재무장관이 엄청난 비둘기파였어.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다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요 정도쯤 됐을 때 야 이제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긴축 빠르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야만 23년도 22년도 9월 말 10월 달 이 자락에서 글로벌 시장 정점 찍고 돌릴 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입니다. 자, 금리 급격히 올리고 이거 문제 안 됩니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매우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쫓아오셔야지. 응? 지금까지 시장이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격이 발생되고 못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갈 놈은 다 갔어. 그리고 어찌됐건 9월 말 10월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왔어요. 결론은 어느 쪽이 이제 더 갈 수 있겠느냐인데 지금까지 2차 전지의 초강세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요. 아까 보여드린 IT와 자동차 그럼 막 웃고 낄낄대고 야 윤정도 정신 차려라 IT하고 자동차가 어떻게 가니 반도체 소부장 뭐 다 올랐지 야 그런 종목 더 이상 못 가 이러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1위 애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끄집어내서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1위가 애플입니다. 2위가 누구예요? 2위가 여기 있네 여기 이건가 아닌데 1위가 애플, 2위가 MS, 3위가 알파벳, 4위가 아마존, 5위가 엔비디아, 6위가 메타입니다. 7위 올해 고점 5위까지 찍었다가 밀린 7위가 누구예요? 테슬라예요. 걔는 계속 내려갈 거야. 정책이 안 되면 지가 어떻게 순위를 아휴 진짜 이 얘기하면은 2차 전지 옹호론자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니 뭘 아냐 여기는 아니지 밖이야.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아니 2차 전지가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완성차들이 팔려야 2차 전지도 대박을 치는 거지 무슨 아휴 내가 진짜 그런 애들하고 무슨 말싸움하고 앉아있으니 참
우리는 한 주도 이제 안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위해서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 종목군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보여드리기 전에 윤정도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자, 애플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상태예요. 얘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넘겨놨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놓은 상태. 얘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 얘네들은 이제 52주 고가 랠리의 기준을 설정 잡고 뭐 흐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 고점 대비 아직도 여전히 그 눌림폭이 있지만 뭐 테슬라처럼 40%대 급락이 형성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 이번에 시가총액 순위 이번에 밀린 거야. 얘 올 초에 순위에도 없어서 21년도 고점 찍고 얼마 75% 밀렸다가 급격한 반등 나오고 좀 돌리긴 했지만 순위에도 없었어요. 얘네들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야. 얘요? 고점 찍고 46% 올라와 있어요.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애가 얘예요. 46%.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46%. 올해 들어서만 260% 올라왔고 지난해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해서는 330%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허벌나게 강해. 거품이 아니라 미국은 거품이 끼었다면 죽어요. 주가 조작 상상을 못해. 예? 100년씩 때려버려. 결론적으로 실적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뒷받침되니까 움직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저 기술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랠리들 보여드릴게요. 그걸 봐야만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될지가 답이 나와. 결론은 내일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사적으로 사시고 걔네들을 채워놓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또 심태, 오늘 움직인 대덕전자, SFA 반도체, 고영 이런 애들 2차 전지에서 묻지마가 막 다 간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저평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평가 인식 잡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저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날아갈 수밖에 없지. 우리 배터리 정신 나간 애가 한미반도체 싹싹 무릎 꿇고 빌었나 모르겠어. 그 녀석. 소송당했죠. 소송 당할 만하지. 정신없는 친구가 어디 감히 남의 멀쩡한 기업을 욕하고 다니 또라이가. 50보 100보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뭐 한미 반도체는 실적이 없고 뭐 2차 전지는 뭐 수주를 많이 받아. 이 정신 나간 놈이 에코프로가 지주사가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게 개거품이지. 무슨 그걸 적정하니 저평가니 700만 원 가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고 개인들을 피해를 입히고 지는 책 그거 그냥 값어치도 없는 거를 20만 원, 30만 원에 그거를 지금 몇만 건 팔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거만 몇십억에 100억도 팔아먹었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고점에서 2차 전지 샀다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 집을 팔아서 사고 수익 난 돈 다 사고 중고차 하는 이 유튜브에도 가요. 원래 그지였다가 돈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니까 중고차 하는 곳에서도 클릭수 높이려고 초청해갖고 5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거길 간다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2차 전지 이렇게까지 밀려 있으면 지가 집을 팔아서도 사고 선대인도 마찬가지고 2년만 고생하면 된다며. 집 팔아서 그러면 2년만 고생하면 되잖아 지도. 근데 낄낄 웃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조금 좀 사지 말라 그래서 눈치 보고 확 그냥 막 그냥 확 옆에 좀 기싸대기를 날려버리지. 그분 때문에 손해본 우리 그 정의원님이 이번에 연장을 안 하셨단 말이야. 하도 내가 이제 2차 전지 7월 26일 이후에 팔라고 했는데 막상 못 팔고 마지막에 11월 6일 이후에 파셨죠. 엄청나게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손실이냐면은 저한테 왔을 때 8억 계좌에서 8억. 8억인데 그게 다른 데서 왕창 깨진 계좌야. 그래 연초부터 막 종목 검색기 달라고 그러고 막 강연에 110만 원짜리 강연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2차 전지 막 60%살 때니까 신용까지 쓰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신용까지 쓰신 금액으로 20억이 된 거예요. 7월 말에. 근데 그걸 매도하려는데 끝까지 매도를 안 하시더라고. 결국은 이탈될 때 아마 한 7억 되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박순일 그 미친 애들 때문에. 응? 아휴.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애플 보세요. 누구를 사야 되는지를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서, 자, 애플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죠. 22년 1월이 애플은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스닥은 어디가 고점이라고 했어요? 11월이 고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거 테슬라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에 바닥 찍고 돌립니다. 그죠? 바닥 찍고 바로 돌렸어요. 뭐 7월 이후에 돌린 게 아니에요. 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풀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 자락에 이렇게 오버슈팅 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10% 수준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뭐예요? 시가총액 2위. MS입니다. 3조 달러 거의 뭐 육박해 있어요. 10%만 더 오르면 3조 달러야, MS. 그 MS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단 말이야. 얼마? 뭐 한 10% 되나요? 어찌됐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찍고 정상적으로 올라갔던 업체예요. 테슬라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테슬라처럼 정책에 힘입어서 갑자기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뭐 꾸준한 랠리. 예.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위 사우디 아람코보다도 높아요. 좋아요 좀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 8개가 뭐야. 지금 접속 인원이 60명 이상 접속을 했다 나가셨는데. 세 번째는 누구예요? 알파벳입니다. 구글. 구글이 알파벳이잖아. 알파벳.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2% 눌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얼마? 지금 3,000포인트 수준. 3,000. 얘도 똑같아요. 정책에 기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우리 인류의 성장이 바뀌어 있는 거죠. 구글 이런 업체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4위 하리라고 3위를 하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구글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우디 아람코 다음으로 4위, 미국 시장에 3위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냐고, 해보셨냐고. 어마어마하죠. 지금의 초강세 흐름 지속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4위가 누구예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쇼핑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닷컴이에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21.54% 눌려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추이 추세가 좋죠.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얘네도 지금 아마존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해서 뭘 했어요? 행사했잖아요. 행사하면서 우리도 AI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야. 응? 작년 11월부터 오픈 AI, GTP, 챗봇, 인공지능으로 대답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우리도 그거 지금 빨리 뛰어들어야 돼 해서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시가총액 1위인 애플, 디바이스 AI, 서버나 클라우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핸드셋에서 AI 기능을 탑재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건 막 전력을 투자해서 막 하잖아요. 삼성하고 같이 막. 삼성도 야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어. 당장 이번에 24년도 나오는 모바일부터 다 적용시킬 거 난리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고 지금 MS사도 클라우드 사업에 난리가 나 있어요. 알파벳 난리가 나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그 작년 11월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야 이게 실적이 확인이 되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적이 확인됩니다. 4위 아마존이죠. 5위가 엔비디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잠을 뭐 하루에 2-3시간 뿐이 못 자니까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쪽잠 자고. 왜? 밤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매매 사인을 들여서 운영을 해드리려면.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증시 흐름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좋아. 엔비디아 어제 2% 폭등이에요. 오늘 또 올라. 근데 왜 우리나라 IT 종목이 못 가냐고. 못 간 것도 아니야. 눌려 있을 뿐이야. 엔비디아의 흐름은요. 이 고점을 넘겨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서 얼마를 더 가 있어요? 46%를 더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오다가 멈춰있고 여기서 이렇게
빵치고 올라간 거죠. 뭐 비트코인도 난리가 났었고 21년도 4분기 기억 안 나세요? 메타버스다, 뭐 비트코인이다, NFT다, 뭐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음모론도 있었죠. 그 이전부터의 기준인데 비트코인의 최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최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고 그 고사양의 GPU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고 야 이거 봐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에 엔비디아가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저때 저렇게 올라간 이후에 이 11월 달 나스닥 고점 찍고 테슬라가 75% 밀려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오너 리스크도 있고 75% 밀려. 오너 리스크만 기준이었다면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는요. 75%가 아니라 테슬라 75% 밀릴 땐 얘는 68% 밀리면서 얘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었고 테슬라도 10위 안에 없었는데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서 테슬라 요 정도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서 5위까지 올라갔다 지금 테슬라는 8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고점 대비 42% 밀려 있어요. 42% 이상 밀려 있지. 엔비디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 30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9월 말 10월 초예요. 모든 글로벌 증시 저점.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260%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46% 올라왔어요. 미쳤지. 근데 이게 소형 잡주가 아니야. 에코프로처럼 지주사인데 말 같지도 않게 거품이 터진 게 아니야. 에코프로처럼 시가총액 뭐 2조짜리 3조 수준 뭐 이런 애가 40조를 넘기 그런 흐름이 아니야.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이 얼마요? 얘가 24억 7천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24억 7천만 주. 이날 보세요. 이날 29%까지 올라가 29.28 갭 상승이 26%에. 그러면 이날 말고 이날 종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날 종가 얼마? 305달러 38센트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305달러 38센트. 305달러 38센트 곱하기 24억 7천만 주 곱하기 환율 1,300원 7,500억 달러 1조 달러가 되기 직전이에요. 1조 달러 되기 직전. 환율 1,300원 해주면은 약 1조 9,800 1조가 아니라 1,000조 980조 하고 있을 때 약 1,000조를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배 이상 되는 애가 23년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와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상회한 그 기준보다도 작년 11월에 이야기 나온 AI GPT 챗봇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GPU의 매출이 발생돼서 초대박인데 그 이후로 이 갭을 메꾼 자체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그 흐름이 확인이 된 거죠. 두 번째 기준은요. MS사와 알파벳. 알파벳의 경우에 11월 초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하루에 9%가 빠져버려요. 왜 빠져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분기에 26% 성장이 나왔는데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11월이 아니라 10월 말 9% 빠지죠. 종가가 9.51% 빠졌어요. 10월 25일 날 이 실적 발표 나오고요. 26% 성장인데 22% 성장으로 4%가 성장이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전기 26% 성장해서 22% 성장뿐이 안 나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 성장성 둔화되는 거 아니야? 전체 시장에 AI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했죠. 윤정도는요. 전체 시장에 AI 문제될 거 갭을 1도 없다. 두 번째는요. 이거 100% 돌린다. 왜? 성장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할 부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에 대해서 알파벳도
아마존도 MS도 메타도 전부 인공지능이에요. 작년에 11월 달에 오픈 AI 이야기 나왔을 때 그게 뭐 50년대부터 AI 인공지능 얘기가 있었던 거고, 작년 11월 달에 그 오픈 AI 터지고 나서 야, 뭐 매년 나오는 얘기고 제가 뭐 좀 잘 될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뉴스 쪼가리인 거고, 방송 나와서 떠드는 애들도 거의 야간 방송에 윤정우처럼 유료 활동하는 애들은 다 뉴스 쪼가리 보고 나와서, 뉴스 쪼가리라면 안 되지, 또 기자분들 보시면 안 되니까. 그 뉴스 보고 나와서 지들 거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증권사 보고서라도 제대로 갖고 나오든가 제대로 읽고 나오든가.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여러분들도 대충 생각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난해 11월 이후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위짜리가 시가총액 1000조,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2배 이상짜리가 26% 갭상승에 29%, 우리나라 수준으로 따지면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상치를 조금 넘겼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GPU의 성장성에 대해서, AI의 성장성에 대해서 향후 1, 2년 이상은 무조건 공급보다는 수요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구나. GPU를 대는 거는 엔비디아 하나인데 이제는 인텔과 AMD가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시장 장악했다 보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지금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달라고 난리가 나 있어. GPU 한 대 5천에서 6천만 원 고사양인데 지금 신청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AMD나 인텔이 야 이거 돈 되네 하고 자기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시장이 나뉘어지고 공급이 과잉되려면은 최소 1, 2년 이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 돼서도 또 수요가 더 증가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구글의 이 흐름, 알파벳의 이 흐름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 9%의 시장이 무너졌니? AI가 끝나. 그 상태에서 그 이후의 흐름, 그 갭을 다 메꾸고 흐름이죠. 그러면 지금 알파벳이 10월 25일 날 개파락 9%때 나온 거예요. 그럼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 같은 경우는, MS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25일 날 똑같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MS사는 음봉이죠? 음봉이면 어때? 4% 갭 상승 이후에 3%대로 끝났어요. 얘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쪽으로 집중할 거야. 우리는 AI에 온통 다 집중할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 걸 쓰든 AMD 걸 쓰든 인텔 걸 쓰든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다 써야 되고, 그들에게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장비, 소재, 부품 다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서 2차 전지 50% 이상씩 들어갔던 거 7월 말에 싹 정리했던 거 포스코 DX에 단기 매매도 했고,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단기 매매도 했고, 또 지금 두산 로보틱스 UMA에 대해 매매도 해서 수익을 대박 내고 있지만 비중의 60% 이상은 IT 집중, 그것도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 이 시간만 되면 잠이 홀라당 깨. 희한하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 지금 조회수가 뭐 누가 들으면 동네 창피한 거죠. 71분 다녀가신 게 그게 동시효과라 지금 동시 접속 15명 계시는데 그게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접속 인원이냐고. 좋아요 수 하나하나가 값지다고. 근데 9개 지금 15분 16분 접속하셨는데 좋아요 빨리 눌러달라고. 이렇게까지 무료 방송을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자산 지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 가입 안 해더라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뭘 사도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신고가 내고 나서의 흐름인데 일봉상으로도 다 보여주잖아. 이런 날짜까지 다 찍어가지고 얘기해주는 사람 있어? 2차전지 배터리 오라 그러니까 3년 전 거부터 내가 다 얘기해갖고 날짜별로 얼마가 움직였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주식수가 얼마인지까지 싹 다 얘기해서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나쁜 음식이냐 아주. 응? 그런 놈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지금도 응? 나쁜 놈 아주.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만 못 알아듣겠으면 어때? 아예 HBM 윤정도는 타고날 때부터 2013년부터 HBM이라는 단어를 알았나? 그냥 그저 조금 더 공부할 뿐이고 결론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지. HBM이 어떻게 생긴지 누가 윤정도가 눈으로 봤어? 순환성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까지의 강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가 전부 이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부 매우 긍정적인 시세 분출을 형성하고 있고 테슬라만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어요. 5위까지 올라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그 테슬라의 경우는 2차 전지의 직결이에요. 지금에 와서 테슬라 덕분에 올랐던 거를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얘 보시면은 정확하게 장대 항목 나오기 시작하는 게 7월 이후 이 꼬리 위에 달린 그 이후 8월 이게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강력한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16배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저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따지면 23달러짜리에 원래는 21년 1월 달까지 이때까지의 흐름이죠. 그럼 이게 몇 달러야? 300달러예요. 23달러짜리가 300달러. 그럼 딱 에코프로만큼 올라간 거야. 근데 에코프로는 비이성적으로 올라간 거고 걔는 아무 내용도 없이 지주사가 무슨 내용이 있겠어. 그리고 눌렸다가 나스닥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11월 21년 11월 저때 이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이게 끝인 거지. 주식 분할을 2번이나 했어요. 그것에 대한 그 수정 주가 다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75% 밀렸다 반등. 그러고 나서 43% 밀린 거야. 이때 이 반등에 최초로 반등을 연동시킨 거는 누구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월 26일 날 14% 폭등. 그 다음은요. 2월 1일 날 97,000원 했던 1월 말 종가 97,000원 했던 에코프로 BM이 9% 폭등. 그게 다 시발점이에요. 에코프로 시가총액 3조도 안 되던 애가 40조를 넘겨버렸죠. 그 시가총액 3조 수준이었던 에코프로가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다가 2월 7일일 겁니다. 21% 올랐다가 12% 수준으로 마감이 됐어요. 고점 대비 9% 밀린 거죠. 우린 들어갔다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또 진입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350에서 500% 오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못 가는데 2022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가니까 지금에 와서 테슬라랑 2차 전지랑 뭔 상관이 있냐는 그 정신 나간 애 걔는 그렇게 밉지는 않으니까 증권사 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2차 전지 옹호론자. 걔가 무슨 리서치 센터에 있는 애도 아니고 지점에서 특화된 지점에서 거기서 그냥 창구직 있는 애가 알면 지가 뭘 알겠어. 남의 거 갖다 해석해 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 되나?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2차 전지 초전 박살 났는데 끝까지 지금도 이거 내년 내후년까지 갖고 와서 정신 나가냐뇨. 주식하면서 내년 내후년이 어딨어. 내년 내후년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수익이 나고 있어야지. 현대차는 수익이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현대차가 왜 수익이 아니야. 이 거짓말쟁이들. 안 갖고 있으니까 수익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보세요. 하이닉스 80% 올라왔죠. 83%. 삼성전자 시장 대비 2배 올랐어요. 34%. 현대차 못 올랐다고 뻥치시고 있어. 7월 달까지 저 공격적인 매집.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순매수 3위. 그렇게 해서 40% 넘게 올랐다가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고점 대비 지금 12% 빠졌어.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야? 시장 대비 1.5배 올라와 있는데 기아는요. 기아는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현재 기준에 2위. 올해 수급 더 들어오니까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 고점 뚫어 못 들어. 무조건 뚫죠.
얼마 올라온 거야? 저점 대비해서 45%? 최고점까지 하면 53% 올랐다 눌린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봐.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면서 무슨 그러면서 이런 종목은 사기 싫다고 그래. 근데 윤정도는 악을 쓰고 이런 종목을 먼저 채워드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의 기준이 지금 자동차는 아직 거래가 안 터져 있잖아. 기아가 조금 움직이고 현대차는 거래가 지금 안 터져 있죠. 수급이 들어와야 거래가 터지지.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누굴 산다? 하이닉스를 사서 그 허벌난 수익을 내는데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뭐예요? 23년 5월에 엔비디아가 GPU가 판매가 급증이 돼서 실질 폭등이 나올 때 그때 기준에 엔비디아와 똑같이 간 거예요. 응? 5월 이후에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죠. 저 수급의 범위가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종목 알려줘.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띠리리리릭 띠리리리릭. 아 하이닉스네요.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왜 1월 9일로 나와냐 화끈하막끈하 1월 2일 눌렀는데 하이닉스가 1위입니다. 몇 주인데 7억 2,800만 주짜리에 외국인 기관 외국인과 대주주 합산해서 87%의 지분이 외국인과 기관인 대주주인데 외국인과 대주주가 87%예요.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나.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게 하이닉스 7억 2,400만 주, 7억 2,800만 주 곱하기 4%대 매집입니다. 기아가 쌍끌이 매수 2위. 삼성전기 오늘 꼬리 달렸다고 슬프죠? 삼성전기가 4위. 응?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9,300만 주. 주식수는 몇 주요? 9,700만 주. 근데 9,390만 주니까 9,400만 주. 10% 가까이 매집이 돼 있어. 2차 전지에 매집돼 있는 애가 있어. 포스코 DX 이런 애들이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에 액티브 들어와 있는 거 그거 빼고는 누가 매집이 돼 있냐? 2차 전지가.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 28%를 개인에게 넘겼는데 그런 종목을 내년 내후년까지 갖추라는 그런 정신 나간 애들하고 왜 어울려 다니시냐고. 이 좋은 장에 이 엄청난 500% 이상의 랠리인데도 무너지질 않잖아요. 400%구나. 425% 무너지질 않잖아. 왜요? 매집이 돼 있으니까. 이들이 때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왜 매집했는데? 여태 설명했잖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HBM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부터 해서 반도체 DDR5부터 해서 랜드 시장부터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7월 말에 얼마나 고맙고 땡큐예요. 차익 실현 잘했잖아. 운이 좋아서 아니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형성되고 고점에서 양봉이 아니라 꼬리 달고 음봉 떨어졌는데 공매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왜 밀려. 정신 나간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공매도하고 상관도 없어요. 주가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0.8%.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1.5%. 그중에 에코프로의 공매도 비중은 6.5%. 그 6.5%가 많은 거야? 웃기죠. 대주주 지분 27%짜리가 무슨 6.5%가 뭐가 많은 거야. 한미반도체처럼 대주주가 62%에 외국인이 12%, 74%, 75%인데 거기에 올해 들어서 10% 외국인기관 쌍끌이로 매수했어. 왜요? 아니 업황이 끝내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초자산에 대한 반도체 수요, 그 업황이 AI에 지금 완전히 꽂혀 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뻐럭 정도라고 우리 케빈 황 선생님께서 화가 안 나겠냐고. 이 새벽에 계좌가 시퍼래서 이 새벽에 들어오셔서 또 누구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시간까지 눈누난나 하시면서 들어와서 방송 듣고 계시는데 누구는 계좌가 시퍼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어제도 가입하신 분 계좌 좀 보세요 했더니 70%, 80%가 2차 전자 다 바토막이야. 싹 다 팔라 그랬어. 아니 윤정두가 2차 전지를 매매를 안 했으면 말을 못해요. 윤정두 2차 전지 매매 다 했잖아. 다 해가지고 2차 전지 7월 24일 날부터
26일까지 싹 정리, 28일, 31일에 반등 나올 때 싹 정리, 배터리 미친 정신 나간 애는요. 지는 거기서 2억 더 샀다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사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가 언제 사라 그랬냐고. 나쁜 짓이냐 아주 그냥. 맞짱 토크하자고 전화 연락하고 다 불렀더니 방송국으로 와봐 맞짱 토크하게 했더니 쥐새끼 마냥 뒤로 숨고 증권사 직원 아니면 맞짱 안 해요. 증권사 직원 지들이랑 왜 창구직 아니면은 본사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본사에서 하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 검색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8월 30일 날 뜨자마자 12만 원대 뜨고 15만 원까지 상한가 바로 가죠. 이거 한시 방송이고. 이게 2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날라가.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래. 이거 4% 뜨고 얼마예요? 22,000원 4% 뜨고 바로 상한가. 그럼 이제 뭐 2차전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2차전지로 넘어가 봅시다. 차익 실현한 것만. 나중에 2차전지도요 이렇게 다 떠요. LG화학 보여드리면서 다 보여드린 거야. 테슬라 움직일 때 LG화학 이렇게 움직인 거 저게 350% 오른 거라고. 시가총액 7위에서 3위까지. 테슬라하고 2차전지하고 어떻게 연동이 없나?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시라니까요. 2차전지 LG화학, 삼성, SK, SK 이노베이션 2003년 2020년 3월 저점에서부터 8월, 11월 그리고 21년 1월, 2월까지 정점 찍을 때까지 357%, 354%, 494%. 시가총액이 코딱지만 해 애들처럼? 아니잖아. 삼성 SDI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게 저때예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 기준에 우리가 이 수익을 다 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80% 올랐어요. 그리고 75%, 70%. 왜 오른 거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이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LG화학 지분이. 근데 저 물량 팔아요? 안 팔죠. 그런데 유동 물량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져요. 그 부분 때문에 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들어올려진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가는 동안에 얘네들이 똑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얘는 주가 조작인 거죠. 700억짜리 1조 2천억 만들었잖아. 누구를 만들어서 앞장세워서? 그 박순혁이를 앞장세워서 이 금양의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안 한다는 식으로 700억짜리 1조 2천억 만들면서 얼마나 돈을 뿌려댔는지 뭐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얘를 안 잡아가. 올 초만 해도 한겨레에서 막 까고 그랬어요. 유강지 회장 시가총액 700억짜리 인수하면 몇백억 인수 자금 없을 거 아니야. 자기가 돈이 어딨어. 다 빌려왔겠지. 그리고 전환사채 800만 주 발행한 거 행사했죠. 5천원 미만에. 언제?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5천원 미만에 800만 주 행사했어요. 그 중에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자기가 240만 주를 갖고 있어. 그 240만 주 지금 10만 원만 잡아도 2,400억에 먹은 거야. 정상적이라고?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어? 얘가 지금 뭐 배터리를 만들어 뭘, 공장 짓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 하나라도 만든 게 있냐고. 다 구라지. 700억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사주가 1,500억까지 형성이 돼서 700억짜리 자사주가 몇 프로나 있었겠냐고. 근데 주가가 1조 2천억까지 가니까 그게 1,500억이 돼가지고 그거 블록해가지고 매각해먹고 그것도 빼먹어야 되니까 몽골 콩고에 뭐 광산 개발한다고 배터리 정신 나간 애가 지금도 몽골에 100조 이상짜리 가치가 있다고. 이 또라이 아니야 그거 완전히. 걔는 1, 2년 지나면 완전히 이 바닥에서 사장되는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까지 받을 거예요. 100%. 선대인이 간판 내릴걸? 손해 나신 분들이 그거 가만두겠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지들이 모르면은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지. 지들은 뒷구녕에서 돈 벌어먹고 포스코홀딩스 이것뿐이 못 올랐어. 에코프로비엠 이것뿐이 못 올랐어. IRA가 어떻게 호재예요? 악재지. IRA가 호조예요? 악재지? 진짜 정신 나간 애들 포장해 놓은 거 그대로 액면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매매 안 해? 우리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매매 수익 냈잖아. 근데 얘네들의 요 상승률이 메이저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고 해도 메이저의 저 70% 80% 수익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매매 우리 했지. 11월 9일 날 윤정도 양력생일 날 상한가 한호가 모자로 41,500원까지 갔잖아.
7월 25, 26일 날 상한가 갔죠. 작년 이틀 연속. 응? 원통형 배터리 부각시켜놓고 시가총액 그때 3천억이었어. 1년 만에 얼마까지 당겨요? 3천억짜리를 1조 2천억. 나쁜 놈 새끼들이지. 예? 배터리 걔는 무조건 걔는 제대로 벌 받아야 돼요. 그 2차 전지 작년 하반기에 제대로 간 거는 저 배터리 3사의 기준 얘네들입니다. 예?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은 시가총액 뭐 포스코 퓨처엠 좀 더 올랐지만 7월 28일 날 GM사의 13조 수주한 거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움직였고 IRA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포장해서 폐배터리 헛소리 하고 있을 때 포스코 그룹이 그때 돼서 야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자원외교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사법 처리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야 그렇게 원자재가 귀해? 우리는 염호도 있고 다 있는데 유통망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도요. 하이닉스에 못 미쳐. 하이닉스도 못 미쳐요. 올해 들어 상승률이. 고점 대비 이제 깨져가지고. 근데 결론은 이게 11월 20일까지고 지금 더 빠져 있잖아. 얘만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품 다 깨져 나갈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 수익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어? 7월 25일까지도 이렇게 다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오지? 검색기에서 종목이 안 나오겠어? 변동이 확장되고 폭등이 나오는데 양봉인데? 표정 안 좋죠? 왜? 24일날 우리는 전략 매도했어. 그 근거가 뭔데? 포스코 홀딩스는 올해 한 주도 없었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5위, 그때 6위, 7위까지 올라왔을 거야.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하루에 거래대금 4조를 넘게 터뜨리면서 4조를 넘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가가요. 26% 가까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부터 14%를 빼버립니다. 장중에. 차익 실현 안 할 거야? 우리는 한 주도 없으니까 안 하지. 근데 문제는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으로 갖고 있었잖아. 에코프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 플러스 포스코 DX 플러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24일날 인터내셔널 상한가 갑니다. 시가총액 8조 9조짜리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 10%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 17조가 돼. 3일 만에 80% 90% 올라온 거야. 3일 만에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가. 아니 양봉이면 가져간다니까. 근데 24일날 포스코 홀딩스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던 애가 26% 올라갔던 애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대금이 4조야. 10월 30일날 코스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8천억. 근데 종목 하나가 4조 터졌어. 근데 꼬리가 장중에 이렇게 달렸어. 이때 정리 안 한다고? 그러면 배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지. 여러분들 말고 멘토라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종가는 조금 돌려놓으니까 대박 나셨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초대박이죠. 그 다음날 막 가니까 정신 똥오줌 못 가리고 막 매수하라고 그러고. 배터리 걔가 증권사에 있었으면 얼마나 있어? 8, 9년? 창구지게 있었고 애널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포장하고 이 나쁜 놈이 그렇게 해서 매매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애면은 그 고점에서 7월 26일 날 그 고점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26일 날도 이렇게 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요. 종목이 1시에. 얼굴 낯빛이 안 좋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24일부터 전략 매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종가가 53만 원 수준으로 끝났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말들을 잘 들어 또 53만 원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다 파신 거야. 응? 근데 하루 반나절 만에 70만 원 가버려.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지죠. 근데 1시 15분부터 하루 반나절 딱 지나고 1시 15분부터 매도 사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많은 종목이 한 방에 다 없어져요. 왜? 고점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간 거 저게. 에? 3일 만에 80% 90% 올라간 거예요. 그 매도 신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가 이날 거래대금이 얼마요? 8조가 터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이 터진 거야. 삼성전자 8조 3천억 21년 1월 11일 고점 찍고 그 이후에 8조를 넘긴 종목 없어. 제가 볼 때는 향후 2, 3년 내에 8조 넘길 수 있는 종목이 나올까? 지금 오늘
오늘 시장에 거래대금이 케빈 선생님께서 오늘 시장 거래대금 올려주셨을 텐데 아까 보니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7조 5천억, 7조 3천억이에요. 근데 8조가 터졌다고 누가 포스코홀딩스 하나가 그리고 양봉이면 상관없다니까 7월 24일처럼 양봉이면 근데 이날은 음봉으로 떨어졌잖아. 아작이 났잖아. 근데 박순영이 뭐라 그래요? 선대인하고 이 미친 또라이들이 여기서 2차전 공매도 때문에 미친 또라이 아니야. 거기다 박순혁이는 공매도에 대한 내용도 기간이 8월 때 26일 날은 이 미친 정신나 와 그거 거래소만 가도 다 나와요 내역이. 아니 결국은 만약에 공매도가 팔아서 밀렸어. 아 그러면은 다 팔고 나서 공매도 개혁한다면 그때 다시 사든가. 공매도 팔아가지고 주가 빠지고 있는데 왜 갖고 있냐고. 지는 28일 날 31일 날 1억씩 더 샀다며. 그 사람들 보고 더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고 1000만 원 간다고? 나쁜 놈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일반 분들한테 2차 전지 지가 무슨 전도사인 것처럼 박사인 것처럼 헛소리 해가면서 2년만 가져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 나쁜 지 집을 팔아서 사야지. 그래놓고 지 책은 한 권에 USB 넣어놓고 뭐 20만원 30만원 팔아먹고 만 권만 팔아도 20억 30억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모님 허락받아야 되니까 주식을 자기는 더 못 산다고. 나쁜 놈 아니야 아주. 낄낄 웃어가면서. 전부 24일날 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거? 위메이드, 두산 로보틱스, 또 8월 달에는 포스코 DX는 2차 전지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흐름으로 설정합니다.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그런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고 결론은 지금의 기준은 IT의 비중 60%로 꼬박꼬박 꽉꽉 채워서 가져간다 얘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2차 전지가 아닌 이제는 배터리 삼총사인지. 그 이전에는 바이오 종목,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바이오주 셀트리온에서도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20년 11월 25일 찾아보세요. 셀트리온이 26% 오른 날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간 날이에요. 안 잊어먹는데 그날 계산 초부터 들어가서 그 수익 다 내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매매하고 1월 초에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날짜가 안 잊어먹어. 작년이죠. 21년 7월 달에 7월 이제는 헷갈리네. 7월이야 8월이야. 8월 10일 그때 13조짜리 27조까지 보름 만에 땡길 때 더블 땡길 때 거래대금 하루에 4조씩 터뜨릴 때 그럴 때 들어가서 그 수익 다 내는 거야. 그거 볼까요? 봅시다. 신뢰도가 있어야지. 셀트리온 20년 11월 25일일 거예요. 날짜 하루 정도 틀리는 건 그 이해해줘요. 주봉이고 일봉 봅시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 뭐 기억도 안 나. 어떤 이유에서든 쥐가 뭐 터트리고 간다는데 그 이전에 9월 달에 거래가 한번 이렇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며칠 25일. 정확히 맞아. 어이구 윤정도 천재네 천재.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이에 내가 이걸 봤을까봐 26%라는데 24.71이네. 그거는 창피하네. 꼬리 잘랐어.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할까? 무슨 소리야. 제약은 전날 상한가 수익 내고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12월 달 내내 하다가 뒤돌아보니 거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전량 매도 끝. 그리고 나서는요. 바이오주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21년도에 들어가잖아요. 21년 8월 10일, 8월 17일 아마 상한가 수준이 올라왔을 거예요. 거래대금 4조씩 터지면서. 이때 얘네들 거래대금 보세요. 2조씩. 그리고 그 셀트리온의 거래대금이 그때 3조 6천억 했을 거예요. 3조 6천억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겁니다. 삼성전자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3조 원대를 넘긴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 1월 11일 날 그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결론은 이날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올라온 거죠. 이날은 헬스케어 못 샀어. 제약 상한가 수익 내고 차익 실현 셀트리온
24% 올라온 거 꺾인 꼬리 달 때 전량차 액실이야. 그러고 나서 1월 달까지 매매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운 좋게 가격 반발력이 잘 나와줬고 여기까지였을 거야 아마. 요때 정리했나? 응? 거래가 확 줄어 있어. 뒤도 안 들어보면 매도. 안녕 빠이빠이. 그러고 나서 저고점 대비해서 얼마요? 52% 빠져있지. 그나마 얼마 안 빠진 거야. 바닥까지 내려올 때 60% 70% 빠졌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그룹 주잖아요. 예? 21년 8월. 아니 시장이 나는 웃기는 게 왜 주식이 어렵다 그러냐고. 원칙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 펀더멘털이 되느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업황이 형성됐느냐. 두 번째는요.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 있느냐. 이거 미친 듯이 터진 거야. 이게 6천억 터진 거야 하루에. 어?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전화를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뻥치고 있네. 못 들어가요. 이날 또 못 들어간 사람 그 다음 날은 아예 못 들어가. 눈으로 본 게 요 가격대인데 얘를 어떻게 들어가. 근데 윤정도는 이날 우린 들어갔지. 우린 들어갔죠. 왜요? 거래대금이 1이니까 이때 6천원 넘기면 거래대금 1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시가총액 13조에서 27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야.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게 이거야.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이 아마 요걸걸? 요게 8월 10일 그 다음 8월 17일일 거예요. 8월 10일 날 어때요? 상한가 수준까지 가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지. 문자 이날 8통 나갔어. 거래대금 얼마? 4조 터진 거야. 4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4조. 드러나 봤어요? 4조? 그러고 나서 이날도 20% 폭등 나오고 8월 17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날도 4조 가까이 터집니다. 25.48 올랐네.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카카오뱅크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농담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안 봐요. 왜? 어느 날 딱 봤더니 거래대금 급감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짤없어. 운 좋게 이거 뭐야? 생각이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그럼 운 좋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정확히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왜? 거래가 급감했는데 뭘 봐? 근데 꼭 말 안 듣고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은 지금의 2차 전지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정확히 2차 전지가 정확히 지금 요 자리인 거야. 2차 전지가. 여기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다들. 2차 전지. 에코프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저는 12월 달에 30만 원 깨진다고 봤었어. 근데 아직 잘 버티고 있더라고. 그게 10만 원까지 내려가도 이상할 거 없어요. 나중에 봅시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 10만 원까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저는 내려온다고 봐요. 왜?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물론 물적 분할했지만 시가총액 2020년도에 7위짜리가 3위까지 올라오면서 350%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리고 물적 분할까지 했잖아. LG화학의 시가총액이 7위가 뭐야. 거의 뭐 10위 가까이 내려왔는데 우리 갖고 있어요.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2차 전지로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삼성 SDI 지금 뭐 10위권 밑으로 내려가 있는 판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2차 전지가 배터리 3사도 아니고 무슨 개뿔이나 뭐 걔네들한테 수주받아 오는 애들이 뭘 어떻게 걔네들 시가총액을 넘겨?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 SDI한테 수주받아 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나? 우리는 수주도 받아왔는데 누적 수주도 많은데 얘 지금 깔짝깔짝 10위에 딱 놓여져 있죠. 응?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지금 12위잖아. 얘 17, 올 초까지만 해도 17위에서 놀고 있었어. 17위. 시가총액 한 17조 뭐 이렇게. 그 이후에 실적이 개선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더 위에 있어야 되냐고. 정신 똑띠 챙기세요. 아무리 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안 사도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바이오들 주들처럼 그 흐름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은 메이저들이 사는 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것도 쌍끌이로 이왕이면 사주는 업종군이 시장 주도 업종으로서 날아가는 거지. 이런 케이스는 없어.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안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갖고 계신 분들 무조건 다 팔아.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유튜브 다 나와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 그런 내용 다 들으세요. 2차 전지 언제부터 윤정도가 정상적으로 했는지. 배터리처럼 그 나쁜 놈이 주가 조작하려고 금양 같은 거 주가 띄우려고 나온 그런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30몇 년을 36년을 또 멘토링 서비스 방송 나온 거면 24년이에요. 한두 명 보냐고 아주 나쁜 그런 박순혁이 같은 애들을. 속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도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메일 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내일 당장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왜? 아니 올라갈 자리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밀려 있어. 그것도 설명드릴 거야. 왜 눌려 있는지. 오늘도 좀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 쪽에 미국 쪽에서 순환성으로 다 난리야. 막 안 오르는 게 없어. 뭐 MS사부터 해서 MS가 아니라 엔비디아부터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AMD, IBM까지 뭐 싹 다 순환성으로 다 돌아다녀. 하여간에 이제 보여드릴 거 보여드렸으면은 또 수익 낸 거 다 보여드렸으면 윤정두가 그냥 막연히 2차 전지가 싫어서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못 냈던 애라 그래서 그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일 또 들여다볼 겁니다. 시가총액 이제 1조를 넘긴 거예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27% 올라가는 그 기준에 문자가 이렇게 나갔어요. 어제 기준에 5,950원, 6,100원, 6,250원, 6,600원 또 차익 실현하십시오. 6,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했어. 저평가 아니야. 근데 종목 검색기에서는요. 반도체 관련된 내용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IBM, 마이크론 등 다 움직였던 이유는 뉴욕주도 반도체 허브 조성하겠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얘들도 움직이고 그 전날은요. 그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요. 알파벳과 AMD까지 폭등이 나와.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엔비디아 위주에서 폭등이 나왔지.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IT 업체가 아니잖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AI 챗봇 챗 GPT 관련된 또 그에 관련된 서비스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먹거리다라고 해서 우리도 집중 투자한다라고 다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 오픈 AI에 도전합니다. 구글, 알파벳, AMD, 인텔 전부 AMD 얘기 뭐 어제 그제 그때 얘기 아니잖아요. MI300, 인텔의 가우디 전부 미리 13일날 교육해드렸고 그에 맞는 전략을 잡아드렸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똑같이 연동해서 폭등 나왔다가 지금은 52주 신고가 랠리 중이야. 그래도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신고가 찍고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드디어 13만 원을 다시 돌려줬어. 삼성전자 73,600원 뚫기만 하면 52주 신고가예요. 근데 그거를 어제도 오늘도 원래 지난주 중반 후반에 뚫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방금 보여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내 고점을 다 넘겼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 늘려 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1위 누구예요? 삼성전자지. 낸드 부분에서 D램 부분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52주 고가를 논할 때가 아니라 9만 원대를 논하는 게 맞아. 아니 방송국에서조차도 작가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그래도 작가 6년하고 뭐 자료들 많이 봤다는 애가 체계적인 교육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뉴스 쪼가리 잡고 있는 거야. 거래대금이 뭔지도 몰라. 그냥 뉴스 보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 맹신을 하고 있어. 쥐가 사면 귀도 다 막아. 이건 무조건 좋대. 2차 전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엊그저께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샀다 또 손절이야. 야 그러지 마라. 그 돈 있으면 날 줘라. 야 모의 계좌로 너 매매해. 수익 나면 2배 줄게. 손실 나면 다 갖고 와. 내가 그걸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방송팀 전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라니까 천재. 윤정도는 케빈 황 선생님 올려놓으신 것처럼 천재라고.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번 달에 9만 원 가도 이상할 거 없어 이 양반들아.
엔비디아가 무슨 막말로 무슨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4배인데 엔비디아가 상한가를 가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30%씩 올라오는데 엔비디아가 하루에 아니, 삼성전자 9만 원 가는 게 왜 이상해요? 이격 벌어져 있는 거 삼성전자 한번 툭툭 건드려서 주 단위에 10% 올라버리면 그럼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주 단위에 10%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 올라가는지 아세요? 22.5%에 IT 다 가죠. IT 시가총액 비중이 40%입니다. 보여드려요? 아니 뭘 좀 알아야 시황을 얘기하고 뭐라는 거지. 나는 방송 보면서 버럭 윤정도일 수밖에 없는 게 짜증나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헛소리 막 찍찍찍 해대니까 뭐 공매도 아무 영향 없는데 뭐 공매도 때문에 어쩌고 헛소리하고 아니 여기 보면은 딱 나와 있잖아.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40%. 그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28%였다가 지금 27.5%. 사실은 여기에 2차전지 시가총액 비중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2차전지 LG화학 말고 포스코 퓨처엠 비금속 광물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어찌됐든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소부장 다 합치면은 30% 넘어요. 그들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10% 가면 8만 원 넘기죠. 아니 10%왜 걔가 못 간다고 생각해? 걔가 10% 가면 나머지 10%안 가? 가벼우니까 더 많이 가겠지? 그럼 30% 비중 있는 애들이 10%만 움직이고 나머지 아무도 못 간다고 쳐도 얼마? 30% 곱하기 10% 올랐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3% 미칩니다. 3%.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IT가 3% 오르게 되고 IT가 10% 오르게 된다고 쳤을 때 시장의 30% 비중이니까 3%. 그러면 얼마? 2,500이니까 75포인트. 그럼 얼마예요? 2,800 되는 거야. 못 가는 애도 있고 조정받는 애 있지만은 삼성전자 그렇게 해서 시장 견인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한 주도 없더라도 박수치고 막 삼성전자 빨리 올라가라. 삼성전자 빨리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야 당신들 종목이 올라가죠. 그럼 삼성전자가 진짜 그렇게 일주일만 해도 10% 갈 수 있느냐? 일주일을 떠나서 3개월 동안에 정확히 따지면 11주 동안에 삼성전자 11주 동안에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75% 올라서 언제? 뭘 언제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저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전부 70%에서 80% 이상 올랐어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응? 아시겠어요? 이게 한 달에 얼마 올라온 거야? 22%. 이게 한 달에 얼마 올라온 거야? 22%. 이게 한 달에 얼마 올라온 거야? 19%, 20%. 그러니까 한 달에 20%씩 세 달 75% 올라오고 8조 3천억 터진 게 우리나라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서 터진 거고 1월 11일 날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 44조 4천억 터진 거고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터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그 정도로 거래대금이라는 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4조 나왔다니까. 이때 터지고 나서 요때잖아. 요때 얼마야? 4조? 깜짝 놀랐어요. 5조 되는 줄 알고. 4조 5,700억이죠. 그 이후에는요. 3조도 넘겨본 적이 없어. 3조도. 깔짝깔짝 2조 한 번씩 나오고. 근데 무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8분의 1짜리 포스코 홀딩스가 무슨 개뿔이나 걔가 8조가 나왔는데 8조가 또 나와야 저 고점을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윤정은 말이 틀려요? 기술적 분석 어디서 배운 거야? 8조가 터졌잖아 이게. 그죠?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거래대금이 8조 터지는 데가 2,500억이에요. 아니 박순혁이 좀 잡아오라니까. 모가지 끌고 선대이냐고. 아니 물어보게. 야 기술적으로 100만 주 터진 애가 하루에 10만 주뿐이 안 터지면 걔가 주가 가겠냐 안 가겠냐. 딱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잖아요. 얘가 어떻게 저평가야. 철강인데. IT의 기준을 남의 종목을 뭐 간다 못 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T의 기준을 지금의 위치에선 주력으로 놓고 보시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 흐름을 왜 이런 때 놓칩니까? SFA 반도체 5,500원? 5,450원에 포착이 돼요.
그러고 나서 23% 12일 날. 근데 윤정도는 겁없이 13일 날 내일장 공략주에 이렇게 13일 날 SFA 반도체를 넣어놓습니다. 고용이요? 고용? 21일 날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죠. 21일 날. 고용 한번 볼까요? 21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피곤하다 보니까 저도 고용이 11일 날 떴을 거예요. 11일 날. 고용. 얘도 뭐 온 디바이스 AI부터 해서 다 들어가. 고용도. 이 종목 저 종목 다 들어가. 뭐 리노공업, HPSB 뭐 대덕전자, 신텍 뭐 이 고용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뛰어나다? 저평가야 아니야. 저평가 아니라니까. 얼마에 부착돼? 12,000원에 부착되죠.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 5%또 강세입니다. 12일 날 기준에 얘가 시가총액이 이땐 9,1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9,100억짜리 안 들어가. 1조 이상만 들어가. 방송에서도 1조 미만은 가급적이면 언급 안 해. 예? 시가총액 무슨 3,000억짜리, 2,000억짜리 갖고 나와가지고 거래대금 60억짜리, 70억짜리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또 신규 상장주 들여다볼 만합니다. 뭘 들여다볼 만해? 도박장이야? 정책 이상하게 해가지고 변동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도박장이냐고요. 그래서 결론은 방송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일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12일자 기준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십시오. 12일자에. 거래대금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자가 나가 안 나가 고용. 문자 이렇게 나갔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나갑니까? 14,550원에 매수. 14,850원에 매수. 15,050원에 매수. 15,300원에 매수. 이런 식으로 2차전지나 바이오나 로봇주나 이런 종목군들 저평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를 했다고 저평가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저평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이든 또 SFA 반도체든 오늘 PCB 업체 중에서의 우리가 봤던 대덕전자든 자 고용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터지는데 자기 자체적인 거래만 터진 게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날이 아닌 이날 기준에 내일장 공략주로 보십시오. 다만 1조 미만이라서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눌렸죠? 눌리면서 거래가 급감했잖아요. 이게 계속 거래가 급감하면 못 봐. 근데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어떤 명분이 있어요? IT 미친 듯이 가잖아. 근데 가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대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분이 있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면 야 저 명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가는구나. 그럼 메이저가 사니 안 사니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고용 같은 경우는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기간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큰 물량 아니에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160만 주입니다. 160만 주면 거의 3%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3% 가까이 들어와 있는 흐름 속에서의 강세입니다. 그래봐야 몇십 프로 못 움직여.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외국기관 때려 파는데 주가가 올라가. 거기다 공매도 6.5%,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등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 공매도 때문에 폭락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 연말이면 공매도 다시 상환돼서 들어올 거니까 주가 폭등할 거라고 배당 때문에 공매도 애들 다 죽었다고. 이 미친놈 소설을 쓰잖아. 그 박순혁이가 맨날. 그래놓고 지금 공매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상한도 없고 조용하니까 그 얘기는 아예 안 해 또. 그리고 지는 또 정치인이었대. 야 그거 완전 또라이 그거 그지 그거 완장 채워놓으니까 아주 거기에 옆에 똘마니도 아니고 선대인 나이는 더 많으시잖아 그 양반이. 지 인생에 박순혁이가 고맙지. 왜 박순혁 때문에 클릭수 더 높아지고 그걸로 얼마나 많이 벌어먹었어. 채팅방에 누가 그걸 올렸다가 막 쌍욕을 듣더만 아주. 나쁜 사람이지. 내가 볼 때는 선대인 사무실에 최소한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 올걸. 너 때문에 내가 폐가 망신하게 생겼다. 얼마라도 네가 책임져 줘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을걸. 조금 지나면 더 많을 거예요. 걔 길거리 못 돌아다녀.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상한가까지 가진 못했어요. 근데 급등이 나왔는데 무조건 따라붙을 수 있다. 절대 아니지. 삐삐삐 절대 아니지. 다만
오늘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8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8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이게요 돌려집니다. 어? 매수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오늘 또 하나 체크 포인트.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라고 해서 그거 거짓말쟁이들이 돈 받고 팔아먹잖아요. 한국경제TV에도 팔아먹어요. 그 양반도 내가 잘 아는 양반이고 우리 회사도 한 1년 있던 양반인데 저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 사기잖아.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하루에 외국인기관 따라잡기를 3번뿐이 5번뿐이 안 써주는데 쥐들이 어떻게 알고 얘를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하냐고. 버전 1, 버전 2까지 해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팔아먹고 앉아있어요. 한국경제 끼고. 그거 다 환불받을 수 있어. 변호사 한 분 딱 끼고 난 다음에. 왜? 거짓말해서 팔아먹었잖아. 아주 나쁜 놈들이지. 지들이 어떻게 외국기관을 실시간 따라잡기를 하냐고. 근데 그나마도 프로그램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매수 매도가 있지만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나와 이렇게.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만 쓰는 거야. 근데 한국경제TV에 또 매출 1위 한다는 그 어린애 있어. 시스템 매매 가르친다고. 걔가 연단에 수십억을 찍어요. 근데 이 또라이가 이 애가 어려. 주식도 모르는 애란 말이야. 근데 포장만 해놨잖아. 프로그램 뭐냐고 질문했더니 프로그램은 기타 법인 쓰는 거예요. 기타 법인은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포함이 안 돼요. 일반 법인을 얘기하는 거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면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 산다는 얘가 아는 단어를 다 갖다 붙여. 신탁을 얘기해. 기타 법인이 보험사 알죠? 보험사? 보험사가 수십억씩 있잖아요. 수십조씩 있잖아요. 그거랑 한 번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를 지 아는 단어를 다 갖다 붙여. 보험은 기관도 잡혀요. 기타 법인은 기타 법인인 거야. 그래놓고 결론은 기타 법인이 쓰는 것이 프로그램이니까 뭐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봐도 된다. 미친 정신 나간 걔도 다 환불받을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금융당국이 박순혁이나 그런 애들 다 그냥 활동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SFA 반도체가 이렇게 해서 80만 주대에서 물량을 줄인 겁니다. 다 싹. 줄이면서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에서 매수로 전환돼. 매도에서 매수로. 근데 순매수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고 오늘 기준에 300만 주 팔고 310만 주, 330만 주 샀잖아요. 그리고 순매수가 이제 막판 기준에 26만 9천 주잖아. 이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인으로 잡혀요. 대부분의 물량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물량이 시가총액 5조 미만, 10조 미만짜리는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시간 매매를 기준만 잡아도 그걸 돈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는 되지는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이 추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1억 6,400만 주짜리의 큰 물량이 아닙니다만 거래를 터뜨리고의 흐름이에요. 만약에 내일 기준에 4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 그거는 이제 뭐 옵션인 거지.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요. 얘 저평가 아니라 그랬잖아.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있는 물량도 잘라내고 나와야 돼. 그게 손절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알고 대처해야지. SFA 반도체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요 끝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사도 되나요? 그러면 말을 못하지. 사자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안 사자니 또 갈 것 같고 지도 못하는 걸 왜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파냐고 정보를. 윤정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터져야 돼요. 동시효과의 거래 얼마 터져야 돼요? 최소 40만 주, 50만 주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40만 주, 50만 주요. 그렇죠. 그거 안 터지면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시 10분에 4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9시 10분에 400만 주 터지고 양보. 9시 반에 800만 주 터지고 양보. 10시에 1200만 주 터지고 양보. 야, 그렇게 터질 수 있어요. 아니 12일 날 5700만 주 터지네요. 5700만 주가 장 막판에 빵 터졌을까? 개장초부터 터진 거지?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라고. 나 화장실도 못 가고 하고 있어. 지금 몇 시간째야. 1시간 50분 동안을. 화장실도 못 가고 하고 있으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야지. 유튜브에 그리고 그 채팅방에도. 응?
지금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난 지금이라도 내 계좌 수익 내고 싶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새벽 시간에라도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수익으로 풀어내시란 말이에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받는 사람한테 미안해. 그런 게 어디서 여러분들 계좌가 빵꾸 나서 시퍼래가지고 숨도 못 쉬겠잖아. 종목별 자료 지금 올려드리겠다고. 어떤 거요? 여러분들이 내일 보셔야 될 거. 뭘 보셔야 돼요? SFA 반도체 어제 날짜 기준에서 올려놨던 그 자료 그대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요. SFA 반도체 이외에 고용도 다시 볼 수 있어요. 눌렸잖아. 땡큐 하지. 수급은 유입됐는데. 응? 그러면 고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HPSP 안 보실 거야? HPSP? 보셔야 될 거 아니야. 8월 1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49,100원 찍고 야 삼성전자에 52주 고가만 넘겨라. 하이닉스에 52주 고가만 넘겨라. 그러면 소부장 우리들도 날라간다. 1박 따로 올라온 우리들 날라간다. 날라갈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동영상 전략 부분들을 다 올려드릴 거예요. 동영상 전략 부분을. 다 참조하셔야지. 위메이드는 안 들어가실 거야? 안 들여다보실 거야? 위메이드? 오늘 시간 없으니까 영상 다 보시란 말이야. 영상. 케빈 선생님 좋은 아침이라니 지금 주무시다 일어나셨어요. 위메이드도 어제도 야간 교육 위메이드 해드렸죠. 오늘 너무 짜증스러웠잖아요. 뭐 시장 자체가 좀 눌린 걸 어떻게. 근데 위메이드는 내일은 또 내일대로 탄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눌리면 눌리는 대로 수급을 보면 되는데 특정 창구에서 신한 창구인가요? 특정 창구에서 매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세요? 응? 두산 로보틱스 결론적으로 오늘도 소폭이지만 연기금이 또 샀죠. 소폭이지만 연기금이 또 샀어. 그게 우스운 일이냐고. 우습지 않아요 절대. 엄청난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의 종목들의 전략을 제대로 하나하나씩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 나눠드릴 동안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날짜별로 조금씩 지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오늘 방송 원고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 걸로. 응? 그리고 동영상 지금 올려드려야지. 그죠? 올려드릴 테니까.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 HPSP, 위메이드의 전략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세요. 못하시는 이유 물어보면은 다른 애들한테 다 물려있대. 다 팔고 오셔야지. 아니면 갖고 오세요. 윤정도가 다 팔아드릴 테니까 전략 잡아서. 수익이 목적인 거지. 걔네들한테 과금한 거 환불 안 해준다면 다 포기하시고 당장 자금 가지고 수익이 목적이 뭐 원금 회복이 무슨 원금 회복이 목적 수익이 목적이지. 응?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SFA 반도체 또 하이닉스 고용 전부 다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이렇게 잡아놔 드렸어요. 14일자 기준 어떻게? 보시죠. 이렇게 14일자 기준에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하이닉스, 삼성전기, 위메이드, 대덕전자, SFA 반도체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꼭꼭꼭. 대덕전자의 기준에 600만 주의 거래가 터져 양봉이면 대박. 자, IT의 경우에 또 위메이드의 경우에 제가 그냥 짧게 정리를 해서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만 보세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 그 친구들이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인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 종목 검색에서 외국기관 그 쌍거리 순매수 순위가 나오는 게 HTS마다 다 있을 거예요. 얘만 NH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뭐 특정한 기간 1월부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기, 합의반도체 빠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퍼센테이지 비중으로도 상당합니다. 가장 최근 기준에 9월 22일로 설정을 잡으면 원래 이제 9월 21일로 잡으면 이제 HPSP가 순위가 3위까지 올라와요. 9월 22일로 잡아도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9월 22일로 잡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21일로 잡으면 조금 더 작거든요. 어찌됐든. 잘 보시면 6위인데 뭐 21일부터 볼까요? 그냥 그렇게 하고 22일 걸 보겠습니다. 22일 걸로 보면 위메이드를 볼 수 있어요. 21일 거로 보면은 3위에서 좀 밀렸구나. 5위입니다. 5위인데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43,800원 곱하기 얘 주식수가 8,100만 주입니다. 10%를 넘게 샀어요.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산 게 21일 날 기준에서 21일부터 한다면 얘가 10%로 가장 많이 산 거예요. 그 다음이요. 15위까지로 놓고 왔을 때 위메이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샀어요. 9%대. 3,380만 주짜리인데 280만 주가 아니라 22일부터 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더 많아져. 21일은 매도를 했거든, 외국기관이.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여기 놓여져 있죠. 삼성전기 여기 놓여져 있죠. 대부분의 그 비중이 2, 3% 산 건데 저 중에서 HP, SP 그리고 위메이드는 10% 수준에 매집이 된 거다. 세 달도 안 돼서 세 달이 안 됐잖아 지금. 위메이드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320만 주. 주식수가 몇 주? 3,380만 주. 10%에 가까운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눌렸어. 땡큐 하지. 눌렸는데 보니까 특정 창고에 매도했다 이거예요. HPSP 그 다음에 위메이드의 기준. HPSP는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 물량 뺏겼어요. 종가만 눌렸을 뿐이야. 위메이드는요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데 얘는 오늘 신한창고에서 아예 대놓고 물량을 좀 많이 팔았어요. 개장 초부터.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 날 잡아서 팼죠 얘는.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적인 부분과 그 펀드멘탈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멘텀이 있느냐, 업황이 긍정적이냐, 그 모멘텀 명분이 있느냐, 그 명분이 있는 속에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얘처럼 진짜 우리가 매매를 했느냐, 문자가 나갔느냐. 근데 얘는 교육용 2%로 나갔고 SFA 반도체도 교육용 2%로 나갔다가 오늘 기준에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5%의 단기 공략주로 비중을 높여서 3% 이상을 지금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아침까지 뭐 하려고 봐. 윤정두가 있는데 IT 쪽의 강세의 흐름과 테슬라는 또 3% 빠졌네. 잘 안 돼. 제가 볼 땐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가는 말을 올라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이 스타트라고.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이 말도 안 되게 1% 빠져있지만 계좌의 손익이 문제가 돼요? 전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수익 범위들을 안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응?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또 내일 끝나고 나서 내가 어제 가입할 걸. 저 종목에 수익 냈어야 되는데. 저 종목 중에 뭘 사지?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나 좀 수익 좀 내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좀 수익 좀 내주세요.